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에서 신제품을 공개했지만 시장에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잇따라 간밤 미국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엔터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확연히 꺾이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가에 호재성 재료가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과 한알령 해지 기대감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 2년간 내리막길을 걸었던 오리온 주가가 해외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에서도 이달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오리온의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1억 2,100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 판단에 대한 경계감으로 관망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이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탄력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가주면서 2,628선에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이번 GTC 2025에서 젠슨 황 CEO가 신제품을 공개했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잇따라 간밤 미국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1%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740선을 지키지 못한 채 낙폭이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만이 지수를 이끄는 모습 속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가시면서 엔터주의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이 양시장이 희비가 엇갈리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예. 먼저 어제 GTC에서 생각보다 이 평가가 좋지 못하면서 잇따라 하락할 줄 알았던 전자닉스는 동반 상승을 또 했어요. 예. 국내 관련주는 이제 좀 차별화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 젠슨 황 CEO가 좀 잠시 그저 힘을 잃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젠슨 황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최근에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했었잖아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가 나서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장률 대비해서 그 성장률 자체가 좀 꺾이다 보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화되는 듯한 모습들이었고요. 뭐 어제 엔비디아의 3% 이상의 좀 하락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혁신적인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울트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상당히 좀 냉랭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GTC 2025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일정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냥 어제자의 하락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컸었다. 그리고 이제 셀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다. 시장에 좀 추가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일자의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과 더불어서 오늘 장마감까지의 시장까지 한번 아우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딱 네 마디로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들만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질 일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쉽지만 6만 원대를 탈환시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5만 9천 원대, 야, 이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롱숏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대에 대한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 이틀 강한 매수세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6만 원대까지 근접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HBM 시장 내의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는 기대감들 그와 더불어서 딥밸류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대의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도 좀 많이 엇갈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플러스, 코스닥은 마이너스. 자, 그중에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의 주가 탄력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5%대에 대한 하락 흐름들. 물론 이제 5일선에 대한 지지 흐름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오늘 좀 이어졌습니다. 바이오 섹터의 약세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여기로 이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밤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FOMC. 물론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 자체는 동결로 거의 지금 대동단결 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밤에 이 금리 결정에 대한 동결에 대해서 시장은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이 금리 경로를 어떤 걸로 알아볼 수가 있죠? 점도표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루 동안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지켜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전체 양시장이 다 하락으로 좀 마무리되는 흐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항상 FOMC를 앞두고 그리고 시장의 매크로 상황 자체가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늘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장마감 때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약간은 좀 약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리는 흐름들 자체는 시총 1등, 2등, 3등, 4등 이 종목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도 제가 시황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BOJ 잘 보셔야 됩니다. 점심시간대에 BOJ의 금리 결정이 나오니까 이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력이 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거든요. 다행스럽게 BOJ가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11시 반에 시장에 전달이 좀 됐었죠. 일단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의 움직임들 경제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2달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2달이네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셨으니까 2월 20일, 이제 3월 20일이니까 딱 2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빼놓지 못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2일, 4월 3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하게 관세에 대한 조정 없이 실행이 될 거야라는 기사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BOJ 역시에서도 금리 동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기사들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이미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6월 달과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까지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마저도 지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매크로 그리고 금리 시장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급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수급, 오랜만에 외국인들 3천억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있겠죠. 이렇게까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공매도 그리고 FMC를 앞둔 상태에서 국내 증시에 매수세가 가담이 됐다. 물론 특정 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결코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귀환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선물적 포지션 쪽에서도 한 5,200억 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수급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금투 쪽에서 2,700억 가량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 각 기관의 주체들의 성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투 쪽이 좀 길게 롱 포지션을 꾸려가나가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세게 들어오게 되면 적정하게 이제 매도를 하는 타이밍들을 보는 그러한 주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가 2,700억 가량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긍정적인 사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코스닥 쪽이에요. 1,738억. 그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로 229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리는 양상 자체도 수급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 밤에 FOMC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의 뉘앙스에 따라서 그리고 점도표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국내 시장에서에 대한 데이터들과 달리 환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해요. 오늘 아마 지수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셨을 때 지수는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가네? 약세로 전환이 되네?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만큼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FOMC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약하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서 언급드렸듯이 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매크로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환 시장은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는 해요. 1,450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경기 나름대로 괜찮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됐었을 때 우리 연준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달러는 약세로 빠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강세로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환 시장은 좀 예의주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부러워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죠, 여러분들?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항생지수 제가 이 코너를 우리 프로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상반기 내에서 가격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시장을 꼽자라고 하게 되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고 그 부각되는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시장이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항생지수거든요. 오늘 항생지수도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테크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구환신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중국 향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전장을 좀 압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항생에 대한 지수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쪽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코스피 지수죠. 자, 코스피 지수 흐름들을 한번 좀 볼게요. 코스피가 양봉으로 오늘 마감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평이 지금 잘 자세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선이냐면 24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4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시키게 되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240에서 돌파를 시킬 때 어떤 게 올라가야 되나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6만 원대 회복하고 5만 8천 원대 돌파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PR 물량도 들어오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까지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코스피의 상승은 곧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뚫지 못했던 장기 이평 자체를 뚫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1년여 기간 동안에 이 라인 자체를 돌파를 못 시켰었거든요. 쭉 돌파를 못 시켰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하향 이탈시키고 나서 지금 계속 걸렸다가 밀리고 다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내일 확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확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3전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 6만 원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면서 넘겨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내일의 일정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시간대에서 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내일장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일정을 제가 항상 이 코너에 한 페이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데요. 뭐 딱히 뭐 짚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FOMC 좀 지켜보자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개별적인 종목군들, 개별적인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두 기업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이고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죠? 삼성전자, 이 삼각편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반응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가 막힌 실적을 내보내고, 그와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마찬가지로 향후 AI 시장, 반도체 시장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동반 상승세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오늘 밤의 실적 발표 의미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페덱스 물류회사죠. 실적 발표 있습니다. 물동량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스트코도 있을 거고요. 페덱스 대표적으로 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 일정 중에 신규 상장 종목이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요새 근데 신규 상장 IPO와 관련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제 한택과 TXR 로보틱스 딱 사명이 있네요. 로봇주, 로보틱스 과연 이제 어떠한 흐름들. 오늘 로봇주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앞서서 언급드렸지만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서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좀 약세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는데, 여전히 아마 어제 GTC 2025 보셨거나 아니면 젠슨하게 연설을 보셨을 때 조그만한 로봇 보셨을 거예요. 되게 귀여워요. 엄청 귀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정말 이렇게 사람과 이제 교감을 하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능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융시장에서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피지컬 AI에 관련된 성장성 자체는 올 한 해 계속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눌림목이 신규 매수세에 유입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내일자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 신규 상장했던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른 반등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좀 개별적인 종목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HLB 그룹주. 내일 FDA 신약 허가 최종 결정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기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오후장 들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일까요? 밑거리가 굉장히 많이 길게 달리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별다른 평가 흐름들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도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유럽해양학회 초록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록에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FMC 쪽에서 약간은 좀 시장에 좀 친화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뭔가 시그널을 준다, 힌트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좀 밀렸거든요. 왜 밀렸을까요? FOMC 때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풀리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은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도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장은 이제 이 FOMC 여러분들 뭐 패드워치 좀 많이 보셨을 텐데 패드워치에서는 일단은 뭐 금리 동결 99%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100%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FOMC 점도표에 대한 해석 부분들 꼭 지켜보시면서 내일 FOMC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이 FOMC를 앞두고 또 내부의 불확실성 속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다면 삼성전자가 6만 전자 그리고 7만 전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을 원포인트로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혼자 정리하기는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일정을 기준으로 또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한 주를 미리 또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또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혼조로 마감한 이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다양한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는 이 시장에서 오늘은 어떻게 좋은 종목을 또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또 팁이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심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좀 좋은 성과를 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이 프로에서 우리 이 코너에서 내일의 일정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내일의 일정은 오늘 제가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준비를 한 리포트죠. 주간 일정 리포트. 그걸 항상 월요일 날 제가 우리 방에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계속 지금 배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미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뭐 그냥 일정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일주일치에 대한 일정들 자체를 알고 있는 투자자들과 당일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대응해야지라고 하는 투자자들과의 성과는 정말 천차만별이다라는 거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우리 방으로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종목들을 저희가 매매를 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저의 원포인트 투자 기법의 가장 큰 명제는 심플이즈 베스트입니다. 간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자, 시장이 복잡하고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너무 피곤하시죠? 그 피곤함을 덜어드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버릴 거 버리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하시면 됩니다. 자, 심플이즈 베스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기준선 매매,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이 기준선이라는 거는요. 매수에 대한 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요. 매도에 대한 기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선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법이 단순해지느냐, 복잡해지느냐 이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차트만을 가지고 기준선 설정에 대한 요령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심택 아마 시장에서 아침에도 시끌시끌했고 장 마감 때도 뭐 심택 더 가나요? 추가적으로 가나요? 심택 왜 오늘 올라가나요?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저희가 뭐 오늘 트레이딩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매수 가격대를 보십시오. 21,000에서 21,000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분들과 매매를 했던 히스토리죠. 이게 지금 요번 주 극초반 제가 이 가격대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뭐 23,000원대 위에서 전량 오늘 고가가 23,900원대까지 갔거든요. 분할 매도로서 짧은 시간 안에 1박 2일, 2박 3일 만에 10%에 가까운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어떠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냐라는 것들인데, 자, 단순하게 이 종목이 쭉 하락을 했어요. 심택 관련돼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판 이야기 들으면서 야, 기판 드디어 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한 1년 내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작년도 한 해에 반도체 관련된 섹터군들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HBM 밸류체인 말고는 관계 없어요. 레거시 관련된 종목군들 당연히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기조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졌던 종목이고요. 자, 여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말로 시장을 이해를 하고 12월 달, 작년도 12월 달에서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물론 잡을 수는 있으셨겠죠. 그리고 늦어도 이 구간, 횡보되는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실렸던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기준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실전에서 트레이딩을 했고 그 결과도 좋았고 그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어지는 주요 라인들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여기서 그어지죠. 자, 매수 타점 여기서 그어지죠. 이거는 여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어지는 라인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준선을 긋을 수 있는 라인이 이 가격대예요. 왜냐? 자,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올라갔죠. 다시 밀렸죠. 기존의 지지선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라인에서 멈췄어야 돼요, 주가가. 뭐 당연하죠. 그런데 멈추는 듯 하면서 계속 횡보하다가 거래량 실리면서 급격하게 하락하죠. 여기는 저점이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올라오고 나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여기서 내가 못 잡았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주가가 한두 달 걸려가지고 올라와도 내가 이 종목 못 잡았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최근에 이 심택에 대한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던 가격대가 이 라인이죠. 보자고요. 이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라인이거든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돌파돼요. 갭으로 띄운 상태에서 주가가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횡보가 되죠. 근데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인 자체에서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오히려 지진을 확인하고 튀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택이 왜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 구간들이 나안들어졌을까? 일정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정. GTC 2025 여러분들. 2025가 갑자기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자 우리 반상하겠습니다라고 공시하는 거 아니죠. 이미 한두 달 연중 계획표가 딱 나오게 되면 GTC 2025 이제 시작합니다. 3월 달에 시작합니다. 3월 달 셋째 주, 둘째 주에 시작합니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일정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거는 이 심택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GTC가 끝나게 되면 이 종목이 단기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차익 매물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에서 왜 지지를 받고 있고 지지선을 받고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고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는 이미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1% 가깝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10%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분봉에서 한번 보자고요. 분봉 대응법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저 이거 아침에 매도했거든요. 오늘 5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분봉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FOMC가 있는 날 시장에서 이 거를 확인을 하고 싶어요.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후장 들어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이 딱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일단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일단은 현금화 좀 할 거야. 라는 쪽으로 쭉 가겠죠. 그러니까 5분봉으로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상으로서 상단 딱 만들어내고 여기 정점 찍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5분봉을 열어두시고요. 빵빵빵빵빵빵 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스토캐스틱. 과 매수 영역에 들어오면 고점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십자 캔들 만들어지면서 쭉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럼 욕심내지 마세요. 여기서 수익 실현 시키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접근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만의 기술적인 지표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술적인 지표들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프랙티스를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저처럼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SM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았죠, SM? 그죠? 엔터 관련 종목 중에서 안 좋았던 종목이 JYP. 아, JYP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 일단은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니, JYP를 포함해도 상관없어요. 엔터 쪽의 평가들이 지금 나쁘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M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수를 했던 지점 자체가 11월 15일입니다. 자, 보자고요. 11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순이겠죠?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정점이 도달했었던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근데 2025년도 1월 달 중순쯤 해가지고 다시 저점을 잡네. 근데 이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인들을 이탈을 시키지 않으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이 기준선이 중요하냐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작년도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대한 움직임들. 별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올라갔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트럼프 당선인 시절이 딱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부터 SM, JYP, YG, DOU, 큐브엔터 막 이런 종목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하이브까지 당연히 올라갔겠죠. 왜 올라갔나요? 트럼프가 돌아왔네. 관세 부담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관세의 무풍지대 엔터주입니다. 그러면서 SM을 중심으로 하이브를 중심으로 모든 엔터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명분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직전 고점에서에 대한 눌림목들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선 생긴 거예요, 이게. 여기에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가나요? 쭉 올라갔다가 주가가 정점을 찍었죠. 자, 스토캐스틱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고점 신호 바로 내보내죠. 매도 치는 거예요. 왜? 단기간 2개월, 3개월여 기간 동안에 여기서 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끼죠, 가격에 대한. 자,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예요. 자,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11월 달, 12월 달. 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심텍 저점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저점 만들고 다 올라갔거든요. 그 종목군들이 시장의 대장 섹터였어요. 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시장이 막 어려울 때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당연히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가겠죠. 잊혀지는 일대로 잊혀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렸네. 근데 1월 달 들어서가지고 이게 1월 10일이에요, 여러분들. 1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1월 10일이면 이게 1월 20일이죠, 여러분들. 취임일이 1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다시 정말 백악관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때는 당선인이고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백악관에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서명할 수도 있어요. 관세와 관련해서. 그죠?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을 지워야 되고
내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막 이제 서명을 막 하죠. 제가 여기에 판서하는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뭘 두려워하겠어요? 관세 두려워하겠죠. 그럼 똑같아요. 이때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 이때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로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정이에요, 여러분들. 1월 20일 날 100억 안에 들어와서 이 종목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일정들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1월 20일 날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이전에 전주에 사게 돼요, 종목을. 그러니까 슬금슬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관세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한 해.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른 시클리컬 업종들, 반도체주들, 자동차주들 막 깨질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섹터군인 엔터주들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죠. 단기간에 저희가 5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낸 게 이 구간이에요. 지점 만들어지잖아요. 기준선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명분 있잖아요. 명분은 뭐라고요? 모멘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술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기술적 분석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도 분명히 좋긴 하겠지만 그러한 기술적인 지표들이 내 나름대로 장착이 되게 되면 이러한 자리들이 왔었을 때 정말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잠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 올라가야 되는 명분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이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박자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주가에 대한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심플이지 베스트 기준선 매매의 활용 점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YG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 SM 11월 15일 날 매수했죠? 그죠? 자, 그럼 YG는 얼마에 매수했을까요? 10월 22일 날 매수했어요. 동일해요.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논리예요. 대신 YG는 조금 빨리 샀죠. 왜 빨리 샀을까요? 실적. 실적이 바닥을 친 거예요. 실적이 바닥을 쳤어요. 3분기, 4분기 실적. 자,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흐름들을 쭉 볼게요. 쭉 진행이 되죠. 올라가죠. 횡보되죠. 이 라인을 돌파를 시켰네. 잠깐 움직였네요. 여기 다시 밀리는데? 왜 밀리지? 근데 생각 보니까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량 돌파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JYP가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러면서 YG에 대한 기대감들, SM에 대한 기대감들,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시에 다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을 이탈시키지 않고 주가가 차례대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YG는 꽤 길게 갔어요. 자, 이게 지금 녹색 선이 보시게 되면 60일선이거든요, 여러분들. 60일선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나는 뭐 일주일 안에 뭐 수익 안 내도 되고 뭐 한 달, 두 달 안에 그냥 수익 내도 돼라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 사가지고 그냥 묵혀두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안 가죠. 지겹잖아요. 매일매일 시장 보고 있고 매 시간마다 시장 보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을 못 참아요. 왜? 이 구간에 다른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굳이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나는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아. 안 빠지네. 쭉 가요. 그러다가 이제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좀 튀기 시작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시장에서에 대한 명분과 더불어서 시장에서에 대한 명분과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 합쳐졌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세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과 같이 천천히 우상향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찾는 요령들,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을 그려주고 있는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 저희 방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좋은 종목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있어요.
뭐 성과가 좀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요. 약간은 좀 미미했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오늘자의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당일에 정말 많은 종목들, 정말 알찬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SM, YG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좋은 성과를 냈던 심텍까지 해서 기준선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하게나마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고 다양한 예제를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죠. 이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로 마감을 한 양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바로 접목시켜볼 수 있는 이 팁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고점 돌파 직전에 눌림목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 함께 챙겨봤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또 시장에서 종목을 잘 짚어주시기로 유명하시죠. 이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또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흐름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또 장중에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또 지금 방송 중에만 하단을 참고하셔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촘촘하게 전문가님과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들도 이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혼조세를 보인 시장 속에서 참 대응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요. 식품 관련주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 속에서 상승 모멘텀을 또 받고 있죠. 식품 관련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준비가 된 두 번째 종목은 선물처럼 들고 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께 따로 공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전문가님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을 또 잘 받고 있는 종목 두 가지인데요. 이 중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장바구니 종목이잖아요. 네.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기업을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식품 관련주, 음식료 관련 업종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여러 섹터들이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언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활발하게 이야기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음식료 업종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양식품 신고가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주요 라인을 돌파를 시켰더라고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종목은 농심입니다, 여러분들. 농심입니다, 농심. 참 재미있죠? 요새 음식료 업종들. 삼양식품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까? 저희가 이제 음식료 업종을 얘기를 할 때 경기 방어주야라는 이야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음식료 업종들 보면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하나요? 저 음식인데 야 이게 성장을 하네? 성장주로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후발주자로서 농심의 이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멘텀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얼마 전에 제품 가격 인상했죠, 여러분들. 10% 이상 가격 인상했습니다. 라면이 비싸져요, 여러분들. 예, 빨리빨리 사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재기 하겠죠? 자, 1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는 거죠. 이제 3월 달 끝나게 되면 1분기 실적 시즌 곧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까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쉽지 않겠죠. 하지만 컨센이 반영이 안 돼, 실적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장에서 막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힌트들을 저희 방에서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냥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딱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이틀 전, 3일 전, 4일 전에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그리고 매수를 결정을 해야 돼,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심사숙고를 했느냐. 그 심사숙고는 일정이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1분기 이제 3월 달에 가격 인상했는데 야, 이게 1분기에 실적 발표가 되는 거야? 반영이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격 인상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아, 비싸지네. 사재기 들어갑니다. 며칠 되진 않지만 사재기가 들어가요. 사재기 들어가게 되면 1분기 실적 마지막에 약간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2분기 이후서부터는 가격 인상된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물론 혹자들은 그러실 수는 있어요. 어떤 거? 가격 올랐으니까 많이 소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농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뭐 기타 식품, 뭐 과자 사실은 그렇게 가격에 민감하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농심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농심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삼성식품이 해냈습니다. 이거를 지금 농심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신제품이 바로 툼바죠. 농심 툼바. 먹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맛도 괜찮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제품이 드디어 5번 달, 3월 달서부터죠. 본격적으로 해외 공략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불닭볶음면에 이어서 툼바도 해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농심이 삼양식품의 뒤를 쫓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밴드, PBR 밴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저점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가격대가. 그죠?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절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절대적인 차트에 대한 위치를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기준선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때 자, 6만 원대 돌파되게 되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가격대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농심도 똑같아요. 자, 9월 달 보십시오, 여러분들. 빰빰빰빰 움직이다가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나서 오늘 드디어 대량 거래량 실려서 돌파가 이루어졌죠.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여기서 이대로 갈 수도 있고요.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포인트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하단에 나와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히든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 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농심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요, 먼저 농심으로 짚어주셨고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선물 같은 로켓 배송 종목 하단을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께 또 공개를 따로 한다라고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다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짚어주셨지만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죠.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 내일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농심과 또 히든 종목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따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의 이벤트를 대비하면서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가져가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이 종목 요약본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